많긴 하지만 하나를 딱 추려주세요. 19금 얘기를 해도 돼요? 좋았어. 기다렸어. 그냥 한 줄로 요약하자면 나는 남편에게 아직 여자이고 싶다. 이게 되게 사치스러운 질문이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제 친구는 이제 너는 너무 많은 걸 원해. 너는 완벽한 가정을 원해. 이렇게 질타를 받아서 사실 말을 하기가 되게 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남편이 외도한 기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주고받았지만 지금은 제가 질타하고 막 미워하는 감정에서는 좀 벗어났고 나도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너는 너대로 힘들었겠구나 그런 단계이긴 한데 그리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준비하고 이제 노력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계속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남편은 저한테 의지를 해요. 의지를 하는데 생각이 되게 강한 사람에서 내 얘기가 잘 안 먹히긴 하지만 이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한다를 느끼는데 그거는 그런 느낌? 우리 아이의 엄마 그리고 뭔가 고민이 있을 때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거기서 끝인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었어서 그런지 나를 여자로 대할 수 있는 거는 멈춰져서 나아가지를 못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상처가 돼요. 상처되지. 잠깐만, 근데 우리 여기서 한번 투표해볼까? 남편이 나를 여자로 본다. 둘밖에 없네. 정말요? 둘밖에. 아니 지금 솔직히 들어도 돼. 돌 안 던질게. 우리 질투하지 않아. 질투하지 않을게요. 우리 젊은데 둘밖에 없네. 자, 좀 네. 통계는 이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선생님 그러니까 완벽을 바라지 말고 그러니까 이전 관계가 아예 나쁜 건 아니니까 그냥 이 부분은 포기하고 사는 게 맞다. 아니지. 그러면서 그럼 자꾸 선생님 언니 저는 노력을 해봤어요. 야한 속옷도 입어봤고요. 운동도 이제 또 열심히 시작해서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시어머니께서 네가 너무 막 똑똑한 척하니까 안 된다.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내가 여자를 성적 배우로 느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정치 얘기를 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저희 어머니 이제 아무래도 보수적이시니까 그런 식의 조언을 하는데 저는 그게 맞지가 않다고 당연히 안 맞지. 정말 내가 여자 컨셉을 하라고 하는데 그건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남편을 좋아하는 거죠. 솔직히 너무 자존심 상하고 사람들은 정말 넌 나 같았으면 당연히 이혼했어 라고 할 시점이지만 저는 선생님 그 가지가 제가 부러지지가 않고 좋아. 누가 네. 좋아하는 건 좋아. 잘하고 싶어. 근데 미워하는 기간이 길어서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도 놓지 못한 건 저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는데 못 뚫고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남편은 항상 이제 이런 거에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이고 남편이랑 이렇게 이렇지 않아? 우리는 이게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널 사랑해. 난 널 항상 존경해. 이러고 끝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언니.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거 지금 자기 섹스레스라는 거야? 그렇죠, 선생님. 그거고 나는 그 사람을 원해. 나는 원해. 솔직히 원하고 막 엄청 원활하진 않아도 돼. 근데 네가 날 여자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나 뭔가 그런 행동이 있었으면 좋겠어 인 거예요. 그거를 왜 느끼냐면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이 제 생활이 흘러가면 좋은데 제가 저에게도 좋은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자꾸 또 뭔가 외도하고 있으니까 네가 나 이렇게 대하는 거겠지 하는 의심에 쓰고 그리고 바깥에 나갔을 때 저희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를 만나면 상관이 없는데 20대 여자를 보면 굉장히 눈을 좀 이건 제가 좀 자기가. 제가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데 그거를 표현해서 남편한테 뭔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상황은 다 끝났고 제가 해결할 일만 남았는데 저는 약간 무슨 트라우마처럼 시달리고 오늘 너무 행복하게 보냈어 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굉장히 안 좋게 꾸고 그러니까 제 무의식 중에 그게 아직 큰 상처로 남아있는데
그거를 좀 건드려주면 이게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좀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섹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섹스에 집착을 하는 게 지금 상처 때문에 집착하는 거잖아. 그런 것 같아요. 꼭 그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살다 보면 바쁘고 막 애 키우느라고 정신 없어서 덤덤해져서 그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네. 지금 너무 큰 상처가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남편이 보다듬어 주지 못했어. 그 이후에 네. 뭐 미안하다고는 했겠지. 미안하다고 하는데 뭔 이렇게 성적인 매력을 느껴야 남자가 반응을 해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자기가 그 남자가 아니 남편이 그 얘기를 했어? 네가 무섭다 이런 이야기. 근데 이게 저한테만 화살을 돌리면 안 되죠. 안 되지. 화는 나만 낸 게 아니라 너도 내고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너는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 이게 아니라 나는 네가 좋고 그런데 무서워. 좀 그 예전에 네가 화냈던 게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런가 봐. 미안해 차차 좋아질 거야 라고 했지만 좋아지지 않고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꺼냈을 때 이제 남편도 이제 그 문제를 계속 내가 하니까 싫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애 키우면서 잘 살자. 자기 애를 바라보면서 살자. 그래서 나는 싫은데 나는 못하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그런 질타에 말하는 거. 너는 밖에서 해결할지 몰라도 나는 내 가치관에도 맞지 않고 나는 뒤에서 그러고 싶지 않아.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두 딸의 엄마로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살고 싶지 않아. 나도 여자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엄마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네가 노력해. 나도 노력. 네가 원하는 걸 얘기해. 그러면은 두리뭉실하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나한테 원하는 건 없어. 지금 그 친구는 네. 저기 이제 구석에 갇혀서 이제 고양이가 이렇게 빨리 말해 원하는 거 말해 할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너 사랑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고양이가 된 이유가 있지. 네. 그리고 지도 잘못을 했으니까 쥐가 돼가지고 구석에 갇힌 건데 네. 지금 이거는 섹스의 문제가 아니고 네. 외도 후에 그 이후에 그 트라우마를 제대로 케어하지 않은 데서 오는 문제야. 부부 상담은 해봤어? 네, 해봤죠. 어떻게? 같이 했어? 같이 했어요. 부부 상담을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까 아이도 상황이 안 좋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놀이 치료를 받았는데 그분이 부부 상담도 진행하셔서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 저희 남편이 정말 그 성향이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면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도 좀 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 상담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선생님이랑 얘기한 거 미션을 같이 하고 해야 되는데 저를 이렇게 되게 토닥이면서 그래 자기야 어떻게 괜찮아졌어? 그러니까 마치 내가 나의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본인은 문제라고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뚫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다들 이렇게 살아. 다들 이렇게 사는데 너는 나야 너무 많은 걸 원하는 것 같아 라고 계속 내가 그걸 문제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를 잘 지금 이제 자기를 무서워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무서워했다고 얘기했잖아. 무섭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죄까지 지었잖아. 네. 그러면 이제 이중고가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이런 상태에서 그냥 손잡자도 아니고 우리는 섹스가 필요해라고 말하면 이제 삼중고가 되는 거야. 그러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여기 세 번째 것부터 치유할 수 이제 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부부 상담을 조금 더 해야 돼. 어떤 분한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와서 그 미션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네. 미션을 받아서 그때 숙제하듯이 하고 그다음에 그것의 근원적인 필요성이 왜 발생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부부 상담을 통해서 남편이 네. 그냥 이거 오늘은 가서 그래 그러면 뭐 뽀뽀 10번 하랬으니까 뽀뽀 10번 하면 되겠다. 괜찮아졌지?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 이전 것을 건드려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 이제 해봤으니까 네. 그 선생님한테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고 그때 뭐 남편 없이 먼저 한 세션 가든지 네, 해서 네, 네. 남편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이번엔 좀 더 근원적인 이런 나의 마음 상태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집중하는 세션을 가지고 싶다든지. 그걸 다시 한번. 왜냐면 지금 자기들의 상태에서 그걸 자기 힘으로 풀긴 너무 힘들 것 같아.
네. 왜냐하면 저 빼곤 다 너무 잘 지내거든요. 저희 남편도 잘 지내고 문제라고 느끼지 않고. 그래서 또 가자고 하면 근데 가긴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와이프가 이제 남자는 지금 여기 없으니까야. 그래서 또 다시 와이프야. 근데 그러니까 아내가 외도 후에 어떻게 풀어 이런 표현 참 그렇지만 아내의 자리에서 풀어가는 방식을 상담 제3자가 있으면 훨씬 편해지지. 이제 내 입장도 말할 수 있고 이놈도 입이 있다고 뭔가 자기는 뭐가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이제 부부 상담을 주로 권하는 거고 이제 그래서 뭔가 미션을 받았을 때 얘가 근원적으로 그것의 그 밑바닥의 원인들 네. 아내는 왜 무서웠을까 왜 자기한테 그렇게 성난 고양이처럼 그랬을까를 이해하고 거기에 공감하는 지점까지 가지 못하면 그 상담은 헛거야.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뭐 하세요 하면 그래 살았다 이번 주도 이걸 때웠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까지 가 닿아서 저 사람이 저 지점이 되게 힘들었구나. 이게 된 후에 그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럼 뭘 해줘야 될까가 그때 미션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남편은 전혀 거기까지 가지 않았고 일단 죄는 지었어. 그래.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라니까 상담도 갔어. 가서 뭘 하라니까 또 그걸 했어. 그러면 얘는 죄책감만 사라진 거야. 맞아요. 난 다 했어. 맞아요. 죄책감은 사라졌어요. 어. 억울해 죽겠어. 그게 너무 억울해. 근데 차마 티를 못 내겠고 굉장히 더 상하고 있는 거지. 저는 포기를 한 지금. 근데 아니 자기는 포기 못했어. 말을 못 하겠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보통은 아내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집에 뭐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더 용한 상담사를 찾아가서 그 밑바닥을 건드리는 작업을 해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 네 맞아요. 자기하고 또 남편이 그걸 또 들어먹을 것 같지도 않고. 네, 지금 본인은 굉장히 있고 잘 지내고 있거든요. 이걸 저도 티를 못 내겠고 더 그쪽으로 몰고 가고 싶지가 않아요. 아이도 돌쟁이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자, 우리 여기에 이제 그 경험담 들려주실 분들 많을 거라고 믿어요. 얘기 좀 들려줘 보세요. 겪어봤는데 아니 갑자기 너무 무서워. 다 옵시다. 같이 옵시다. 잠깐 진정하고. 그래. 그럼 다른 분 먼저.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 저도 겪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시기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섹스를 해도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섹스를 한다고 해서 그럼 이제 나를 여자로 봐주고 나가 너무 행복하냐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섹스를 해도 그 허무한 마음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각이 나요. 또 이게 그 행위 자체로 제 마음이 달라지거나 행복해지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남자도 지금 남편은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섹스를 원하는지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더 하기 싫은 거예요.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이고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네. 어떤 그러니까 남자는 무조건 죄를 지면 회피가 먼저 대부분이거든요. 자기는 빨리 거기서 회피하고 싶은데 그 행위로 인해서 뭔가 또 자신이 건드려질 것 같으니까 자꾸 피하는 걸 수 있거든요. 아주 좋으신 포인트입니다. 아는 거지. 예, 알아요. 그래서 조금 아마 더 편안해지고 더 편안해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저 그 얘기만 하려면 울컥해요. 당연하지. 괜찮아졌는데도. 제가 작년에도 글을 썼었어요. 그 작가님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어떤 글이었지? 고구마 100개 글이 아마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고구마 100개가 좀 많아 보네. 제가 고구마 100개라고 아마 거기 언급을 해서 알 것 같긴 하다. 그때 정말 힘들어서 이제 썼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1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거 조금만 언급해 줄래? 블로그에서 어떤 글이었는지?
그 결혼 생활 내내 이제 남편이 저한테 잘못했던 일들을 이제 많이 썼었던 거고 우리 남편도 외도를 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어가지고 글을 쓸 당시에는 외도를 들키고 1년이 지난 뒤였어요. 근데도 너무 그 1년이 너무 지옥같이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여기저기 조언을 구하고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내려놓고 해도 이제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다 그때 이제 작가님 블로그로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이제 보고 아 이런 상담을 해주시네 하고서 이제 해서 한참 보다가 이제 그때 올렸었는데 그때 작가님이 근데 이제 저는 헤어지고 싶다라고 글을 썼었는데 헤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글을 썼는데 작가님이 지금 보니까 헤어지는 것보다는 이런 저기 해라 이제 그렇게 그때 쓰셨는데 남편이 이제 뭐였냐면은 항상 이제 비슷한 게 저도 좀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이제 심했던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육아 상식이 있고 상식적인 것들인데 이제 남편이 상식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거를 불편하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개 수준이 안 맞아 그거는. 맞으면 했지.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불편한 거야. 맞아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자기가 하는 이제 만약에 우리 남편 같은 경우 음담 패설을 또 잘하는데 농담으로 제가 그거를 예전에 받아주지 않았어요. 너무 저질이야 그러면서 그랬는데 자기도 참 대쪽 같다. 거기다 대놓고 너무 저질이야 이랬어. 싫었어요 그게. 근데 그때 이후로 좀 괜찮아졌어요. 외도가 괜찮아졌어요. 이해를 했어요. 그 사람을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야. 저 사람이 외도를 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제가 외로워서 저랬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어떤 잘못을 하든 잘못을 한 걸 어떤 실수를 하는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도도 하나의 그 방법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걔는 걔가 살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았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외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렇지가 않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남편이 이제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의 그런 뭐 음담패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그냥 인정이 되기 시작해서 같이 그 수준을 맞춰줬어. 아까 얘기한 뭐 남편이 뭐 관계를 뭐 자주 해달라고 그냥 해줬어요. 그냥 해주고 그 얘기를 되게 새겼어요. 남자들한테는 그 세 가지만 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 밥 차려주고 대주고 냅두면 된대요. 냅뒀어, 해줬어, 대줬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좋아해요.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스킨십을 하잖아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더 오바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쉬는 소리를 내줬어 막. 비법 나온다 이제. 구체적인 비법 나온다. 설거지 하고 있는데 남편이 뒤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만약에 막 이렇게 스킨십을 해 뭐 남자들이 가슴에 집착하잖아요. 이렇게 만지면은 막 이렇게 치는 소리를 내줬어. 일부러 막 오바를 하면서 그러면은 에이씨 하면서 가는 게 되게 좋아해. 자기 수준에 맞게. 의심이 왜? 적극적인 거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거야. 그런 이중성이. 그런 식으로 수준을 맞춰주니까 내가 편해지는 거야. 내가 편해지더라고 남편이. 저는 안 맞췄던 거. 계속 가르치면 계속 멀어지게 되는데 가르치는 말을 어느 정도 멈췄어요. 그냥. 이미 할 만큼 했어 그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되게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슬프게 들었어. 웃었지만 그리고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해요. 근데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그냥 제가 힘들어서 그 힘든 것을 찾아간 것이 그거였구나. 그걸 뭐 자기식으로 푸는 거든 자기식으로 해소하는 거든 그거였구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거죠. 뭐 그 여자가 뭐 되게 나보다 뭐 예뻐서 뭐 내지는 뭐 얘가 뭐 젊은 여자를 이제 찾아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도 살아가는데 여러 짐이 있어. 뭐 가장에 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있는데 지금 마누라는 뭐 무섭기만 하고 막 계속 아니래. 뭘 해도 아니래. 그 집에 가도 막 불편하고 막 애도 막 아빠를 막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배꼽 인사하지도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불만, 삶의 무게 속에서 그냥 저건 되게 쉽고
좋아 보이는 거지. 또 우리나라 그게 얼마나 쉽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냥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걸 아까도 그 얘기했었죠. 모든 고통은 절대적인 걸로 시작해서 상대적인 걸로 끝난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게 한 남자가 가진 여러 스트레스 해소법 중에 가장 손쉬운 거. 걔네 뭐 어릴 때부터 하는 게 뭐야, 딸딸이잖아. 그러면 그냥 기분 싹 좋아져 버리잖아. 그냥 그것 중에 하나의 표현이었구나. 물론 이거를 합리화해 주거나 정당화해 주는 게 아니야. 그런데 걔의 메커니즘 속에서는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나의 여성을 얹으면 안 돼요. 내가 여자로 보이질 않나? 뭐 이런 나를 갖다 대면 안 되고, 그건 그냥 그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가 가진 여러 짊어진 짐 중에서 하나를 그런 식으로 해소한 거예요. 근데 뭐 쥐도 해놓고 나서 쥐끝 더럽게 안 좋았지. 뭐 결국은 걸리게 돼 있고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거 쥐도 알면서 했고, 그 다음에 또 이후에 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무너진 거 복원하려니 더럽게 어렵고, 아마 나름으로 어디 가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모르는 데 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다시 이제 재발하지 않는다라고는 누구도 장담해 줄 수 없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걔 할 택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기에 여러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여러 걸 얹지 않는다. 나를 얹지 않는다예요. 너는 그런 뭔가 힘든 게 있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풀어야 했구나. 좀 쪽팔리지? 근데 너는 그 정도에서 그렇게 해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구나. 네. 거기까지.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잘 들여다보면 걔가 막 사랑스럽고 섹시해서 하고 싶은 게 아닐 거야. 그냥 뭐 몸이 원할 수는 있어. 너무 오래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몸은 때가 되면 배란기고 뭐 정기적으로 원하는 거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여자가 그거를 컨트롤 못 해가지고 막 길거리를 뛰어나가는 그건 아니잖아. 우리는 그들과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마이너하지만 하나의 원인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냥 자기는 빨리 확인받고 싶은 거야. 왜? 거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여성을 거기에 얹어버렸기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됐어.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 지금이라도 미니스커트 입고 나가면 지금 내가 볼 때 줄 섰어. 너무 예뻐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걔는 그냥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나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 그거 맞지 않고 확인도 안 된다. 차라리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나가서 딴 남자하고 하는 게 나아. 그게 그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게 제 주위에도 이제 너무 남편이랑 관계가 안 돼서 힘들어서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실 나도 그러고 싶다 하면 너무 손쉽게 요즘에는 저도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엄마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돼서 나가면서 저한테도 좀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든 그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안 해주고 싶은 마음.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내가 또 겪으니까 하여간 저의 도덕적 잣대는 그와 다르게 좀 굉장히 높고 나한테 굉장히 이러면 안 돼 이게 있어요. 자제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래 이제 나도 내가 돈을 벌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그 사람을 붙잡지 않고 나가리라 그랬는데 아예 너무 그걸 원해서 제가 어떻게 됐다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치유도 안 되는데 아이는 가졌고 이제 사랑을 줘야 되는데 자꾸 그런 부정적인 쪽에 에너지를 쓰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고 우리 저의 하나의 치유의 이거였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아니야, 그거는 굉장히 좋은 시도야. 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필요한 건 그거는 쥐가 할 지 문제를 그렇게 해소한 건데 거기에 자기를 얹었잖아. 나의 여성을 얹었잖아. 그래서 힘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는 나를 내리고 그 문제와 나를 분리시켜야 되지. 그걸 분리시키고 그러면 나는
나의 존재를 다른 방식으로 확인할 게 필요해요. 네, 맞아요. 그걸 대체제가 하고 필요해요. 있어요. 그걸 지금 이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 네, 맞아요. 아주 잘한 거야. 그런데 자꾸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죠. 사랑받고 싶은데 뭐 잘못됐나? 나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좀 그렇게 사치고 잘못된 거야? 근데 이 얘기를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못 물어보고 친구들한테도 차마 못 물어보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자 이제 외도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부부지간에서 벌어진,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나와 완전히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외도가 아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출될 수 있었는데 얘가 외도를 선택한 거는 얘의 문제예요. 그걸 뭐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잖아.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외도를 하는 건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자도 같은 문제 속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나를 분리하고 그 다음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나의 가치를 그러면 나는 제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그건 맞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어디 가서 성폭행을 당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나의 이제 여성의 가치가 떨어졌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 이거는 성폭행은 아니지만 얘가 가서 선택한 어떤 잘못이죠. 그거를 나하고 연결시켜서 나의 가치와 매짐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나의 가치를 확인을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당했으니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남자한테 당했으니 남자하고 한번 잡으면서 확인한다. 확인 잘 안 돼요. 안 돼. 여성은 그렇게 막 육적으로 뭐가 뻗쳐서 그게 충족이 돼서 그걸로 확인이 되는 존재가 아니죠. 뭔가 거기에도 정서적인 교감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어떤 섹스도 훨씬 그 의미를 갖는 거고 그 의미가 있을 때 여자는 몸도 만족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제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자존감을 높여가는 것. 네. 꼭 여기서 타격을 받았다고 해서 이 남자에게 섹스를 다시 하면서 그 자존감을 거기서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은 여러 기능을 해요. 여러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책을 읽고 뭐 뭔가 엄마들과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그럼으로써 어느 순간 자기가 그걸 딱 봤을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 너는 그때 그게 그렇게 뭐 내가 이제 뭐 육아에서 잔소리를 했던 뭐 했던 그 스트레스를 네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겠구나 할 때가 와요. 그런데 그러려면 너무 여기 가서 치대면 안 돼. 약간 거리 유지하고 분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나의 자존감 회복과 관련된 거고 부부관계와 관련해서는 돌아볼 부분은 돌아봐야 돼요. 이거는 또 이제 우리가 엄밀히 자식 위해서라도 우리 가정 위해서라도 그건 뭐였을까? 그럼 지금 그래 네가 그때 그렇게 힘들어서 그걸 여러 방식이 있는데 빙신같이 그걸 했구나. 이거는 알겠어. 그럼 여러 문제는 뭐였을까? 거기에서 내가 벌렸던 문제는 뭐였을까 하는 부분은 보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돼요.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성욕을 해결하는 방식은 나는 자위를 많이 권하는데 엄마들 의외로 모르더라. 남자들은 그 뭐 중학교 때부터도 막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꼭 남자가 뭘 해줘야 되는 게 아니야. 사랑 받는 게 아니라 사랑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사랑 받는 그러니까요.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하고 좀 그 남편에 대한 존재를 저도 이제 부모님한테 크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 보니까 굉장히 집착하는 게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나한테 서운하게 하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해하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돌변을 하니까 그것도 많이 제가 부담을 줬던 것 같아요. 네. 정서적으로 기대는 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거를 또 상담해서 얘기해서 저도 노력해서 이제 일도 하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연락도 자주 하지 않고 일부러 저 독립적인 걸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모로 신경을 써보고 그 사람의 어린 시절도 보고 했는데 그 부분만 해결이 안 되니까 저는 또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지금 너무 사이가 좋아요.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애처럼 자꾸 왜 우린 그게 안 될까 이렇게 계속 그렇게 파고들지 말고. 파고들었어. 아까 그 이제 우리 부부관계에서 돌아볼 부분은 또 별 문제로 돌아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가정을 네네. 위해서. 근데
그게 이제 보면 아마 하나로 귀결될 거야. 맞춰준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안 했을 거야. 아까처럼 이제 내가 더 누가 봐도 이 사람 막 너무 가정교육 뭐 형편 막 어려웠고 그래서 나는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식이 여기가 있고 이래서 잔소리 했거나 가르쳐 주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그냥 그 동사 하나 맞춰준다로 그때를 한번 돌아보면 아 내가 거기서 그냥 그렇게 맞춰줄 걸. 그런 부분들. 아까 그렇게 뒤에서 할 때 신음소리 내주는 것도 사실은 맞춰주는 거야. 그런 거 안 해본 것 같아요. 안 해봤을 것 같아. 안 해봤어. 안 해본 내 것 방식대로 계속 그렇지. 요구했어. 게다가 이렇게 그런 구조에서 남자가 그걸 외도로 풀면 그건 더 악화될 수밖에. 얘는 죄인이 됐거든 이제. 얘는 이제 정말 죄인이 돼서 안 그래도 이 구조에서 잔소리를 하거나 가르쳐야 되는데 야 너 완전 이거 이제 선생님과 학생이었는데 너는 그냥 꼴찌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쥐 중에서도 이제 새앙쥐 돼가지고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선처만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섹스는 상상도 못할 거야. 어느 쥐가 고양이하고 섹스를 하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 내가 너를 다 용서해줄게 이것도 아니고 그냥 눈높이를 딱 맞춰서 맞춰줘요. 뭘 하든 그 수준에 맞춰주는 것에 이제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것도 어려워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향으로 내려가는 것도 어려워서 내려가기 싫어서 싸우는데 아래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와서 맞춰주는 건 어떻게 되는 것 자체를 몰라. 밑으로 내려가서 맞춰주는 건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위로 올라오는 건 아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안쓰럽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도 보이죠. 그렇게 왜 그런 걸 좋아하나 몰라. 좋아해. 그런 그들 버전의 것들을 좀 해주고 맞춰준다. 근데 아까 그 되게 슬픈 그 얘기 먹는 거 해주고 대주고 또 하나 뭐였지? 내버려둔다.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우스갯소리로 나왔는데 내버려 두니까 자기를 그러니까 칠레 잃은 상태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모임 나가면 낚시를 되게 좋아해서 되게 지랄을 많이 했었어요. 애들이 어린데 너 혼자 가냐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싸웠는데 그냥 인정해줬어 이제 그 취미를. 그래 너 그렇게 풀어야 되니까. 그 내보내는 걸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내버려 뒀더니 자기가 이제 내가 자기를 믿어주는 거에 대한 신뢰감이 생긴 거야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오히려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 여기 있던 한 이렇게 이 정도는 올라오더라고. 오히려 말로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더니. 그래서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슬픈 말이야 여자로서는 짜증나는 말인데 그냥 그렇게 해봤는데 오히려 올라오더라고. 그 내버려둔다는 말에 다른 말로 하면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거 그대로를 인정한다. 근데 남자들은 잔소리를 들을 때 그거를 이제 뭔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럴 때 자기 부정당하는 느낌을 가져요. 참 이상하지? 여자들은 그 아들, 딸 키워도 그게 분명히 나타나요. 딸들은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배워. 그럼 되잖아. 그럼 모두가 상향으로 올라가는 거고 굉장히 평화롭게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아들들은 반항을 해. 그냥 배워서 하면 되는 것도 토를 달고 거부하고 싸운단 말이죠. 그런 아둔함과 혹은 그런 다름에 대해서 그들을 다루는 이제 여러 그 경험치 속에서 나온 우스갯소리가 저렇게 나온 거고 이제 그거를 또 다른 어떤 심리학적 용어로 풀면 뭐 인정한다, 뭐 배려한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성을 분리하라. 그리고 나의 자존감을 위한 활동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이든 시간이든 투자해라. 그리고 그다음 부부관계에서 돌아볼 부분은 돌아보는데 아마 맞춰줘라면 거의 다 끝날 것이다.